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생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타임 MOE라는 시계 파운데이션 모델 논문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 한계점으로는 먼저 타 도메인에 비해서 시계열 도메인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활용되는 이 데이터셋에 품질 문제가 존재하다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 예측 태스크를 수행할 때 고정된 길이의 예측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MOE 모듈 기반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설계하였고, 또한 품질 문제를 해결한 타임 300P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예측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다중 길이의 여러 길이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규모는 키우고 추론 비용은 낮춘 시계열 예측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아래 피겨와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모델 구조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을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시계 예측 값과 실제 그라운드스 값의 오차 MSE와 함께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OE 보조 오차라는 오차항을 결합을 해서 루스 펑션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로는 이제 인풋 토큰 임베딩과 MOE 트랜스폼 플럭, 그리고 멀티 레솔루션 포캐스팅이 있습니다. 아래 피겨에서 간단히 학습 흐름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계 예측 값이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입력 값들은 이제 포인트 와이즈, 토큰별로 토크나이즈가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제 토큰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토큰 임베딩 모듈을 거쳐서 임베딩 값을 도출하게 되고, 그 임베딩들은 이제 MOE 트랜스폼 블럭에 들어가서 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연사 과정을 거친 트랜스폼 블럭을 거친 그 값들은 멀티 레솔루션 포캐스팅, 다중 길이 시계 예측 모듈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인풋 토큰 임베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시계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각 시점별로 토큰 임베딩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보이시는 수식에 수익글루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입력 각 시계 시점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W하고 V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값을 도출하였고, 이 뒤에 있는 이 VXT 같은 경우에는 각 시점의 값에 해당이 되고, 그 앞에는 이제 스위치라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을 해서 각 시점에 대한 게이트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항을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최종적인 이 인풋 토큰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인풋 토큰 임베딩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각 시점별로 어떤 정보를 뭔가 강조하고 어떤 정보는 이제 강조하지 않을지, 그런 그 정보를 담아서 임베딩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은 이제 바로 뒤에 트랜스포머 블럭의 입력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저희 본 논문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인풋 토큰 임베딩을 계산을 할 때 일반적인 임베딩 연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스위글루라는 이 원래는 어떤 활성화 함수로 활용되었던 이 함수를 활용해서 임베딩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MOE 트랜스포머 블럭입니다. 앞서 연산된 이 임베딩이 트랜스포머 블럭에 입력이 되고,
여기서는 이 RMS 놈하고 ROP 그리고 MOE 모듈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전개 과정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이 RMS 놈하고 캐주얼 어텐션이 인풋 인베딩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스킵 커넥션이 같이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RMS 놈하고 그리고 이번에 믹서 엑스퍼트 모듈이 연산이 되고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스킵 커넥션이 수행되면서 최종적인 트랜스포머 블럭의 아웃풋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RMS 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RMS 놈은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그 레이어 놈 대신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평균을 계산해서 빼는 과정이나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각 시계열 입력에 대해서 제곱 평균을 활용을 해서 정교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그 계산 비용으로 대규모 신경망 모델이나 LLM에서 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캐주얼 어텐션 모듈 안에서 위치 정보를 이제 인베딩 벡터에 주입시키는 이 ROP라는 포지셔널 인베딩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ROP는 그 데이터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해서 인베딩 벡터를 변형을 주는 것으로 이 두 인베딩 벡터가 거리가 멀면 이제 어텐션 값이 서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도록 변형을 가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베딩 벡터가 두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각도로 회전을 시켜서 변형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그게 되면 가까운 인베딩 벡터들은 각도가 작고 서로 멀리 있는 벡터끼리는 이 두 벡터의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 안에서 이 커리어 키 값에 대해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변형된 인베딩 벡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MOE, Mixture of Expert라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은 이제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그 핏버드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네트워크를 두고 그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데이터들만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네트워크만 연산이 이루어지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수식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앞에 항은 이 shared export가 있는 앞에 항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이 되는 항으로 뭔가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그마 항이 붙어 있는 이 isolated expert 항을 보시면 이 항에서 이제 뭔가 시점별로 모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엑스퍼트만 네트워크만 선택이 되는데 이 선택이 되는 기준은 이 isolated expert 항 앞에 있는 GIT라는 어떤 게이트 값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값이 큰 몇 개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된 이 K개의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OE 모듈을 통해서 모델은 규모를 키우면서도 연산량은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손실함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후버루스하고 MOE 보조루스를 같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후버루스는
MSE 루스 대신 쓰인 그 손실항으로 대규모 데이터나 파라미터로 인해서 학습의 안전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수식을 보시면 이제 그 예측 오차가 어떤 특정 예측 오차를 기준으로 이 L1 루스나 L2 루스가 선택이 돼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손실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OE 보조 루트를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MOE 보조 루트를 활용한 이유로는 이제 만약에 앞선 이 후보 루트 혹은 MSE 루트만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면 이 MOE 모듈에서 일부 엑스퍼트, 일부 네트워크만 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실항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수식을 보시면 이 FI라는 엑스퍼트의 활성화 정도와 이 RI 엑스퍼트의 게이트 값의 크기를 곱한 값을 이제 손실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엑스퍼트만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 FI도 커지고 이 RI도 커져서 최종적으로 이 MOE 보조 루스가 큰 값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으로 모델 설정 값들입니다. 그래서 10,000개, 100,000개의 스텝과 1024개의 배치 사이즈, 그리고 최대 시퀀스 랭스는 4096개로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종종 그러듯이 하나의 모델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모델의 규모를 달리해서 총 본 논문에서도 3가지 베이스, 라지, 울트라 이렇게 3가지 모델 규모의 타임 MOE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정값들은 다음 테이블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으로 이제 본 논문이 시계어 파운데이션 모델이지만 그 예측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로 실험들도 모두 포캐스팅 실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제로샷 포캐스팅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른 시계 파운데이션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의 이 타임 MOE 안에서 서로 다른 모델 규모의 성능을 보셔도 이제 알 수 있듯이 모델의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향상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 실험으로 앞선 실험은 이제 제로샷 실험이었으면 이번 실험은 이제 원 에포크만으로만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기존의 그 딥러닝 시계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최신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해서도 크게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논문에서 이제 활용하는 후버루스하고 멀티레졸루션 레이어, 그리고 MOE 모듈, 마지막으로 MOE 보조 루스 항을 이제 제거를 했을 때 성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포함된 모듈이나 항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특히 이 MOE 보조 루스를 제거를 하였을 때 가장 큰 성능 하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동일한 수의 활성 파라미터 수를 가지는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타임 MOE가 일시 연산량이나 추론 시간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왼쪽의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일한 훈련 데이터 파라미터 스케일, 즉 동일한 모델 규모를 가지는
모델과 또 비교를 했을 때도 이 MOE를 활용한 스파스한 모델이 성능이 더 우수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를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하자면, 본 연구는 MOE 모듈을 통해서 계산 비용을 줄이고 모델의 규모는 키워서 스파스한 MOE 구조의 시계열 예측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시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고도화를 하였고, 그리고 실험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예측 데이터와 데이터셋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소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계점으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은, 이제 인베딩 방법을 활용을 할 때 기존에 활용되는 이런 인풋 인베딩 방법이 아니라 활성화 함수로 활용되던 이 cvglue라는 함수를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성능이 개선이 됐는지, 이 부분의 이 부분이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계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